자, 여기서는 지수부등식을 다룹니다. 지수부등식은 뭐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에요. 있는 부등식 되겠죠, 그죠?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밑에는 미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밑은 상수인 경우하고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둘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수 방정식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 지수 함수에서 최대최소 얘기할 때 기억합니까?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a가 1보다 큰 경우하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요. 어떤 게 있었냐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a의 x승은 어떻게 된다? 자, 알파하고 베타 사이, a의 알파승, a의 베타승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써볼게요. 자, a의 알파승, a의 베타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a의 x승이 반대가 되죠. a의 베타승, 그리고 a의 알파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살펴볼게요. 확장해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a의 x승은 어떻게 됩니까? a의 x승은 a의 알파승보다 크고 a의 베타승보다 작고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등호가 없는 상태라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어떤 성질입니까? 이 성질이 바로 지수 함수의 성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는 x1이 x2보다 작다면 a의 x1승은 a의 x2승보다 작다. 이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 거꾸로 써서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걸 거꾸로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x1승, a의 x2승. 자, 지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걸 그냥 거꾸로 쓴 거예요. x1이 x2가 된다. 즉 우리는 지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지수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지수도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x1이 x2보다 작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a의 x1이 a의 x1승이 a의 x2승보다는 크다. 이거는 a의 x1승이 예를 들어서 a의 x2승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을 때 a가 0하고 1 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하고 x2는 어느 쪽이 커요? x1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a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지수함수에서의 대소관계 있죠. 그 지수의 대소하고 지수 함수 값의 대소관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요게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는 것이 지수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 부등식의 풀이는 지수 방정식의 풀이와 비슷합니다. 지수 방정식의 풀이 때와 똑같이 자, 어떤 경우로 나누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지수에만 뭐가 있어요? 미지수가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으로 지수와 밑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입니다. 지수에만 미지수가 있는 경우도 그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자, 밑을 통일할 수 있는 경우. 밑을 통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볼게요. 밑을 통일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대소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소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a가 1이 1보다 클 때는 어떻습니까?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거죠. a가 1보다 클 때는 아까 얘기했던 a의 x 1승이 a의 x 2승보다 작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다? 이거는 x1하고 x2가 대수관계 이렇게 된다라는 거. a가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a의 x 1승, a의 x 2승이 a의 x 2승이 더 크다면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1하고 x2는 x1이 더 큰 관계가 된다.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게 미들 통일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 예, 4의 마이너스 x승이 크거나 같다. 자, 세제곱근 8. 이게 3 루트 8은 아니고 세제곱근 8입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2의 자, 밑줄 통일하면 되는데 이거는 4는 2의 제곱이죠. 그리고 세제곱근 8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의 거듭제곱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 이거는 2의 제곱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거고요. 이 녀석 어떻게 안쪽에 있는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세제곱근 2의 3승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나오죠. 그거나 같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2의 3분의 3승이죠. 그럼 그냥 2 나오겠죠. 2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옵니다. 밑이 2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거듭제곱의 밑이 2기 때문에 거듭제곱 값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지수의 대소관계에 바로 연결되죠.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3x를 넘겨버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3분의 2. 자, 밑에 3분의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2분의 3에 자, x-2승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밑을 통일시키는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밑이 상수잖아요. 그러면 3분의 2하고 2분의 3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일할래요? 자, 이럴 때는 1보다 큰 수 형태로 통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관적이잖아요. 1보다 크면 그냥 대소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직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자, 3분의 2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2분의 3의 좌변을 바꾸는 겁니다. 2분의 3, 이 녀석의 마이너스 1승에 x제곱 플러스 1승, 그리고 2분의 3의 x 마이너스 2승이라고 나와요. 이걸 풀어버리면 2분의 3의 전체 갈로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승, 2분의 3의 x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대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지수의 대소관계에 바로 연결되죠. 그럼 이걸 이 우변으로 몽땅 넘긴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 넘기면 이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잠깐만요. x-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x-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딱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의 식은 지금 아니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면은 편하겠죠. 그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자 어떻게 되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4이시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요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AX승의 꼴이 반복되는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치환을 하면 됩니다. AX승을 T로 치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얘를 보면 자 3의 9의 x승 마이너스 4의 3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해 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3의 x승의 제곱이고 3의 x승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줍니다. 치환 이렇게 해줍니다. 치환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3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럼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4t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t는 어떻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t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일단 t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치환한 걸 원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3의 x승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또는 3의 x승이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이라고 하는 건 3의 0승이 되는 거고 3이라고 하는 건 3의 1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3의 x승이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3의 0승보다 작거나 같다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이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수의 이 거듭제곱의 대소관계가 지수의 제곱 대소관계하고 일치하죠. 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수와 밑에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부등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밑이 1보다 큰가 작은가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나눕니다. 경우를 나눠요.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밑이 1인 경우, 세 번째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눕니다. 어차피 밑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밑이 1인 경우도 생각을 합니다. 밑이 1인 경우는 뭐냐면 되게 양쪽에 1이 돼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될 경우하고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경우일 때 등호가 있는 거가 이게 1일 때는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인 경우를 따져줘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 플러스 2의 x 제곱승은 x 플러스 2의 3x 플러스 4승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x 플러스 2는 밑이 되죠. 밑은 보통 기본적으로 양수인 경우로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있죠. 그리고 부등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밑이 0하고 1 사이인지 1인지 그리고 1보다 큰지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풉니까? 첫 번째 케이스 x 플러스 2가 1보다 큰 케이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x 플러스 2는 고정입니다. 1보다 커요. 그러면 이 값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밑은 똑같은 거예요. 값이 뭔지가 딱 고정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값은 똑같습니다. 1보다 커요. 그러면 x 값이 뭐가 됐든 간에 밑은 같은 거고,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만 따지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수에 대해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x 플러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등호를 그대로 따르죠. 그러니까 x제곱은 3x 플러스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고 4, 1 그리고 마이너스 어디 붙습니까? 여기 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x 플러스 2가 1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범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가 4보다 크다가 여기 지금 작은 1번에 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
x 플러스 2가 1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제곱 그리고 자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4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1의 1승 그리고 이 녀석은요? 1의 1승 1의 1승이 1의 1승보다 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근본적으로 x가 여기 지금 x 플러스 2가 1인 경우 즉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가 0보다는 크고 그리고 뭐라고요? 1보다는 작고 그러면 이때 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요 범위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나요? 아니다. 맞죠. x 플러스 2가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죠? 여기 그렇습니다. 잠깐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러면 x가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겠죠. 맞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 조건 자체는 주어져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요거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밑이 이거 일치를 하고요. 일치하는데 0하고 1 사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지수의 대소관계가 x제곱 그리고 3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데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죠. 반대가 되죠. 이번에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4, 1 마이너스 어디 붙었습니까? 여기 붙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 전제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어쨌든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럼 이 경우도 해가 없겠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1번 경우에만 해가 가능합니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